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시작인 월요일의 아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월요일, 주말 지나고 오는 월요일은 참 힘들기만 한데요. 네, 오늘 하루도 힘내시길 바라면서 요즘 날씨도 조금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나가실 때 가벼운 외투 하나 챙겨 나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월요일의 아침은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리서치에서 3월 비트코인에서 USDT로의 환전 규모가 3배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 글로브가 암호화폐 전문 데이터 제공업체 크립토 컴페어의 최신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3월 BTC의 USDT 환전 수요가 2월 대비 약 3배 증가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지난번 암호화폐 시장의 반토막, 즉 검은 목요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검은 목요일 직후 스테이블 코인이죠. 이제 가치의 변동이 없는 USDT의 수요가 늘었다 얘기는 계속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네, 3월 해당 거래량은 2160만 BTC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양이죠. 네, 미디어에서는 이와 관련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의 확대 속에 법정화폐 및 스테이블 코인의 비트코인으로 이제 환전하려는 수요가 이제 증가했다며 같은 기간 달러 및 엔화 환전 거래량도 270만 BTC, 180만 BTC로 각각 170%, 132%가 급증을 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시장에 최대의 낙폭을 보였던 지난 3월 이후로 스테이블 코인인 USDT의 이런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네, 2017년 말부터 이어졌던 2017년 말, 2018년 초에 보여줬던 암호화폐 시장의 초강세장 속에서도 USDT의 이런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를 했고 추가적으로 발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겠냐,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을 보여주지 않겠냐 하는 기대감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네, 과연 USDT의 이제 추가 발행 소식이 어떠한 소식으로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비트코인의 더미넌스가 높아지고 있죠. 암호화폐 시장의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비중을 점유율을 볼 수 있는 비트코인 더미넌스가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알트코인이 힘을 못 쓰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탈비트를 해야 한다 하지만은 비트코인의 더미넌스가 40%까지 내려가야 암호화폐의 대상승장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네, 한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비중이죠. 이제 더미넌스가 90%까지 확대될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90%면은 이제 탈비트는 이제 물 건너 간 거죠.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따른 모든 알트코인들이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움직임을 보여줄 텐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더 문 같은 경우는 트위터를 통해서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가 만약 지속이 된다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비중이 업계 90%까지 증가할 가능성도 낮지 않다, 충분히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암호화폐 마켓 데이터 분석업체 메사리의 서비스 총괄은 글로벌 경기 침체 속 BTC 업계 주도적 입지가 강화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네, 지금 비트코인 반감기가 얼마 남지 않았죠. 반감기 이후에 이 더미넌스가 더욱 높은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의견도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더미넌스가 이제 하락을 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암호화폐 시장의 대규모 폭락이 다시 한번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암호화폐 시장의 새로운 자금이 좀 대규모로 유입이 되게 되면 2017년 그리고 2018년에 보여줬던 움직임처럼 그러한 제각각의 움직임을 코인 내 이제 호재에 따른 움직임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하락을 하는 모습이 가장 이상적이겠죠.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비트코인을 USDT로 거래하는 투자자들 또한 이제 3배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앞서 나왔던 얘기하고 비슷한 내용이어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USDT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가 올해 들어서 61억 달러 규모가 추가 발행이 됐다고 하는데 이 수요가 과연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보고서에서는 3월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기록적인 달이었다. 이렇게 제목을 쓰고 있습니다. 네, 3월 정말 다사다난했죠. 역대 최대의 낙폭을 보이며 네, 투자 심리가 한 자릿수대에서 거의 몇 주간 벗어나지 못하다가 이제야 이제 두 자릿수로 다시 돌아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네, 투자 공포 탐욕 지수가 지금 10포인트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지금 반등을 아직은 했지만 아직까지는 투자 심리가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과연 이 보고서가 어떠한 의미로 기록적인 달이라고 언급을 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분석회사 이제 크립토 컴페어의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3월은 암호화폐 거래소 역사에서 지금까지 목격된 가장 높은 거래량을 관찰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거래량이 관찰이 됐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나오자 이제 검은 목요일이 나오게 됩니다. 네, 지난달에 대격변이죠. 이제 그 최대의 낙폭으로 인한 암호화폐 시장 붕괴로 인해서 3월은 몇몇 주요 거래소에서 기록적인 달로 1분 만에 1180만 달러 하나로 약 146억 원을 거래했다고 합니다. 네, 4일 크립토 컴페어의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3월 12일부터 13일까지 거래량이 759억 달러 하나로 약 93조 8124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바이낸스와 비트맥스의 최상위 거래소는 216억 달러 하나로 약 26조 6976억 원으로 전체 거래량의 28.5%가 차지됐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이루어졌던 거죠. 지금 암호화폐 전체의 시가총액이 한 210조에서 230조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네, 굉장히 많은 양의 거래량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치솟은 수익은 거래 수수료로 이제 돈을 벌고 일반적으로 가격 하락에 면역이 되는 거래소가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을 할 때 어떻게 해서 수익을 얻는지 수익 구조를 보여주게 된다고 하는데 네, 지난 3월 초 지금 전체 암호화폐 시장 규모가 250억 달러 한화 30조 9천억 원까지 감소하는 것을 목격한 비트코인의 폭락은 공황 상태에 빠진 거래를 이렇게 촉발시켰죠.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거래소는 수익을 얻은 것입니다. 즉 그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팔아도 파는데 수수료를 얻고 사도 사는데 수수료를 얻는다 이러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암호화폐 거래소는 비트파이넥스가 이제 붕괴 직후 1시간 동안 가장 많은 양을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3월 12일 오전 10시 40분부터 오전 11시 사이에 비트파이넥스는 전체 최상위 거래소의 40%를 차지해서 1분 만에 1180만 달러 하나로 약 146억 원이라는 놀라운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네, 한편 이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바이낸스는 3월 거래량 기준으로 최고 수준 거래소가 되었는데 19.2% 증가한 636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뭐 비트맥스 이제 그 선물 거래소에서도 7억 5천만 달러 약 9,270억 원이 넘는 비트코인이 단숨에 청산이 됐다. 3월이 정말 다사다난했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네, 3월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도 계속해서 확대가 되면서 그에 따라서 네,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고 전 세계 증시, 뭐 미국 증시, 유럽 증시,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던 금, 채권 그리고 비트코인 모두 하락하는 아주 희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벌어졌던 2년간의 실직자보다 지금의 사태로 인해 발생한 2주간의 실업자 수가 훨씬 더 많다고 하니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도 조금은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반등을 보이며 미 증시가 하락을 해도 상승을 하며 안전자산으로서의 입지가 다시금 굳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거래량 또한 계속해서 회복을 하고 네, 트랜잭션 수 또한 계속해서 최고치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러한 상황 조금씩 이제 안정화가 되면서 5월달 얼마 정말 남지 않은 비트코인의 반감기의 호재 재료로 인해서 네, 더욱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암호화폐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한 보고서에서는 지금 지난번 암호화폐를 50% 상승시킨 시그널이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 암호화폐를 50% 상승시킨 시그널이라 하면은 저번에 계속해서 나오는 그 반토막 이후에 다시금 50%, 60%좀 반등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네, 그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과 나머지 암호화폐 시장도 지난 며칠간 놀랄 만큼 좋은 실적을 냈다 얘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요 통화는 최대 7,200달러까지 기록을 했는데 이는 3월 13일 보여준 3,800달러에서 거의 100% 상승된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비록 랠리가 식었지만 비트코인은 현재 6,700달러대에 거래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대규모 하락 전의 수준보다 약간 낮은 금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네, 회복이 단지 3주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 긍정적이긴 합니다. 이런 짧은 시간 내에 가격이 그래도 일정 수준 내로 회복했다는 것이 그나마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드는데요. 네, 주요 지표 같은 경우는 이 시장의 더 큰 상승세가 더욱더 높게 올라갈 이런 여력이 충분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블룸버그 네, 지금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은 비트코인이 최근 매수 시그널을 이렇게 발생을 시켰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무슨 지표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처음 보는데 DVAM, Buying and Selling Pressure, 가이드 이런 지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보긴 하지만 무슨 지표인지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쯤에서 이렇게 박스 쳐져 있는 데에서 더욱더 높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네, 두 지표 모두가 매수 시그널을 가리켰던 지난 12월 중순부터 2월까지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50% 상승한 이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적인 근거뿐만 아니고 기초 또한 이렇게 튼튼하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기관 트레이더 출신 메사리의 차오 왕의 경우는 최근 코인베이스 프로에 비트코인 오더북을 보여주는 아래 도표를 공유를 했습니다. 네, 이런 도표를 이렇게 보여줬는데 비록 다른 거래소들까지 대표하지 않는다면서 오더북을 공유한 차오왕은 거시적인 조건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심스럽지만 이것보다 더 장기적인 강세를 시사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이 시점이지만 더욱더 높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것이죠. 네, 정말 많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근거를 대며 가격이 오를 것이다. 하지만 똑같은 근거를 가지고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서 조금 반등을 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더블딥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블딥 같은 경우는 크나큰 경기 침체, 그러니까 가격 하락 후에 조금의 회복세를 보였지만 다시 한번 더욱더 큰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서 장기 침체로, 경기가 장기 침체로 이어지는 현상을 더블딥이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도 걱정하는 트레이더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일단은 지금의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지 않을까. 해지 수단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충분히 하고 있다. 다시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나왔습니다. 오늘은 2020년 1분기 비공식 보고서라고 해서 나온 내용이 있는데 이 보고서 같은 경우는 스위스 국립 슈퍼컴퓨팅 센터 전산 과학자이신 좀비 디스콤브의 블로그를 인용을 해봤습니다. 네, 이런저런 내용이 나왔는데 중요한 내용들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사에서는 XRP 원장에서 추정되는 ODL 트래픽에 대한 기본 분석 결과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2018년 말에 시스템이 처음 가동이 됐는데 지금까지 국경 간 거래에 얼마나 많은 돈이 거래되고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 그리고 데이터를 제공된다고 합니다. 네, 이 기사에 제시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원장 분석이죠. 트랜잭션에서 파생된 것으로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너무 정확하지는 않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신뢰성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리플이 자체 1분기 보고서에서 일부 데이터를 공개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데이터를 미리 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원장 트래픽 분석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수행이 된다고 합니다. XRP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원장이 데이터로 기록이 되면서 지불은 이제 주어진 ODL 회랑에서 발생한 3개의 변수, 소스 교환이라든지 이런 복도 채널 통과한 트래픽에 대해서 3가지 매개 변수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며, 그리고 채널의 지불은 일주일에 얼마나 변동이 있었는지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5일 미만,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거래가 안 이루어진 이런 채널, 그러니까 계정 같은 경우는 무시를 한다고 하고, 하루에 5회 미만의 거래를 가진 이런 그 계좌의 수도 트랜잭션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균 거래 금액도 75달러, 하나로 치면 한 80만 원 정도 되겠죠. 80만 원 미만의 거래자도 이렇게 취소가 된다고 하고, 그리고 카지노라든지 이런 도박 같은 큰 관련 있는 것도 삭제가 된다고 합니다. 네, 알려진 리플 ODL 교환 간에 발생하는 트랜잭션은 유지가 된다고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거는 무시해도 됩니다. 지금 이게 바이낸스 이런 거는 전혀 안 봐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ODL 트래픽을 보기 전에 원장은 모든 XRP의 지불 내역을 크기별로 또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1에서 10달러, 10에서 100달러, 그리고 100에서 1000달러로 이런 식으로 또 구분을 한다고 하네요. 굉장히 세세하게 분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ODL이죠. 리플의 XRP를 직접 사용하는 ODL 트래픽을 보게 되면은 네,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 1일 트래픽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 그리고 멕시코 페소와 그리고 XRP 간의 이런 거래량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주간 ODL 트래픽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엄청난 양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눈으로서, 데이터로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분기별 ODL 트래픽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이제 2월달, 4월이 시작하면서 이건 맨 끝에 있는 건 2분기, 그리고 2020년 1분기가 지금 2019년 4분기에 비해서 거의 한 3배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2019년 3분기는 정말 미미하고 2019년 2분기도 거의 미미합니다. 지금 1분기 들어서 2020년 1월, 2월, 3월 굉장히 많은 소식들, 파트너십 소식들, 인도의 국립은행조차, 연합은행조차 이렇게 리플렛을 사용한다 이런 내용도 많이 나오고, 2020년 들어서 리플의 파트너십, XRP를 직접 사용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머니그램이라든지 이런 대기업들, 산단테르뱅크의 이번 어플리케이션 공개가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정말 대규모 폭으로 올랐죠. 지금 4분기가 지금 6일 지났습니다. 6일 지났는데 2019년 3분기의 수치에 벌써 2배가 넘는 이런 XRP의 유동량 ODL 트래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죠. 2019년 4분기 리플 시장 보고서에서 이렇게 작성이 됐는데 2019년 ODL을 통해서 거래된 달러 가치가 1분기에서 4분기 사이, 특히 3분기에서 4분기로 550% 증가를 했다. 100배 이상 증가를 했다. 올해는 100배 증가를 했고 지난 분기에는 595% 증가를 했다. 엄청난 양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참 많은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XRP의 가격에는 왜 영향을 안 주느냐, 긍정적인 영향을 안 주느냐.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은 비트코인 더미넌스가 좀 내려가야지 상승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참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애증의 코인이라고 볼 수 있는 XRP인데요. 네, 이러한 소식들, 이러한 모습들이 XRP의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사의 사업은 천천히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그리고 ODL의 트랜잭션 수 또한 계속해서 늘어난다. 그리고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 카드 이미지에서 비자 로고를 조용히 제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과연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낸스의 경우는 지금 바이낸스 카드 발표에서 비자 로고를 없앤다고 합니다. 네, 거래소가 결제 프로세스와의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네, 바이낸스와 비자와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낸스 카드에 한때 비자 로고가 눈에 띄게 표시됐는데
이후 모든 홍보 사진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비자가 있었는데 이제 비자가 대놓고 없어졌죠. 네, 해당 블로그에서는 바이낸스 카드는 비자를 통해 발행되며 전 세계 200개국과 4,600만 개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바이낸스 카드는 세계 200여 개 국가와 그리고 4,600만 개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로 이제 비자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없어지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썰이 지금 떠돌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낸스가 비자 카드로 하여금 비자금이 이제 다 자금 세탁을 촉진하는 데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가장 그럴듯한 이제 내용도 있고, 바이낸스가 국제자금 세탁 방지기구 FATF의 자금 세탁 방지법을 준수한다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 테이블에서 비자에게 확신을 주지 못한 채 남겨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한 트위터 사용자는 바이낸스는 플랫폼이 더러운 비트코인을 이제 빼돌리는데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증거를 충분히 제공할 수 없었고, 그러니까 다크웹이라든지 조금 자금 세탁에 이용되는 비트코인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증거를 충분히 주지 못했다는 말이겠죠. 네, 2019년 7,000BTC를 도난당했던 핫 월렛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비자 라이센스가 파기됐다, 자신의 의견을 이제 뇌피셜인 거죠. 네,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네, 바이낸스가 비자 로고를 삭제한 것도 홍보 사진에 지급 프로세서를 섣불리 추가했다는 의미일 수 있는데, 지금까지 바이낸스는 비자 파트너십의 종료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언급이 지금 나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이렇다 저렇다 판단 내리기는 조금 애매한 상태가 아닐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글로벌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캐나다 암호화폐 중개업체 보이저가 이제 서클 인터넷 파이낸셜의 리테일 디지털 에셋 사업부 서클 인베스트를 인수했다고 합니다. 네, 이번 인수로 보이저는 서클 인베스트의 리테일 계좌 4만 개를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됐으며 서비스 통합을 마무리할 예정에 도달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안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 14포인트보다 2포인트 하락한 12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 극단적인 공포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됩니다. 네, 이 지수 같은 경우는 유동성 거래량 각각 25%, SNS 언급량, 설문조사 각각 15%,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시가총액 비중이 10%, 구글 검색량, 구글 트렌드 지수가 10% 등을 기준으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네, 12포인트 참 아쉬운 상태인데, 네, 지금 4월 한 중순 정도까지는 그래도 한 30 정도까지는 올라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